큰 뜻을 지니시고 언제나 전사들과 인민들 속에 계시면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성례로 용도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 김일성 대원스님의 영원불멸하롭적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잊지 못하며 대대선선 전해가고 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이 이룩하신 위대한 전승업적에 대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영장들이 많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가열초절한 전화의 나날에 볼비속을 헤치고 언제나 인민들과 상사구락을 같이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위대한 영장은 없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시기 어버이 수령님께서 이어가신 수만리 전시 현지 지도 노정을 되새겨보느라면 싸우는 전사들과 인민들을 찾아 힘없는 전선길에 계시었던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이 가슴 뜨겁게 어려웁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고상을 받들고 노도와 같이 전진하는 우리 인민군대에 의하여 전쟁이 개시된 지 단 3일 만에 해방된 서울. 전선의 덕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하시며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이 수수한 야전 승용차를 타시고 위험한 최전방 작전 지역인 전선 사령부가 자리 잡은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불타는 밤거리와 마을들을 지나 멀거도 험한 최전선을 향하여 화순불바다를 사생결단의 의지로 헤쳐가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노고 역사의 이 노정에 깃들어 있습니다. 적들의 폭격에 끊어진 임진강 다리에 이르렀을 때 절여로라도 건너가자고 하신 어버이 수령님, 전선에서는 이 시각에도 덕무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주저하고 있겠소? 어서 건너갑시다. 깊은 밤 하늘에서 적기들이 항시적으로 맴도는 500여 미터의 철교로 저녁의 고삭은 침묵들을 한 토막 한 토막 넘으신 어버이 수령님이시었습니다. 이른 새벽 뜻밖의 서울에 도착하신 흙먼지 오른 야전복 차림의 수령님 모습을 우러르며 격정의 눈물 금치 못했던 전사들. 장군님, 평양에서 서울이 어디라고 허위성만도 별반 없이 위험천만한 길을 오신단 말입니까? 장군님께서 이런 걸음을 하시지 않게 하자고 우리 전선 사령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선에 있는 덕무들이 보고 싶어 왔습니다. 방금이라도 문 안 줄 것만 같은 위험한 한강 도화장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 지관들에게 공격 작전도 세워주시고 서울해방전 돼서 발휘한 전사들의 위훈도 치하해 주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그 위대한 은정에 대하여 그날의 체험자인 강태무 동네 아내도 전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그 바쁘신데도 전쟁 전에 의북한 강태무 연대장이 지금 문경 부근에서 싸우고 있다는데 그를 서울에 불러다가 가족과 상봉하게끔 은정 깊은 말씀을 하셨단다. 전선 정황이 그토록 긴급한 속에서도 한개 부대의 지휘관을 전장에서 불러 생사를 모르던 가족을 찾아 해방된 서울에서 상봉하도록 해주신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 그때에 수많이 꼽혀놨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전선에 계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
전사들의 가슴마다에 솟구치는 그런 신뢰의 마음 그대로 진격의 길에서 무적의 용맹 떨치게 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현대 포위전이 빛나는 모범으로 기록된 대전해방 작전도 어버이 소령님께서 전사들을 굳게 믿고 최전선 현지에서 밝혀주신 탁월한 작전의 위대한 전과였습니다. 정녕 전사들을 찾아 우리 소령님 이어가신 전선길은 화선용사들에게 멸족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원수들에게는 패배와 죽음을 안겨주었으니 위대한 소령님께서 또다시 평양에서 서울을 거쳐 선열이 강행군으로 청주 남쪽 수안보에까지 나가셨던 이야기 그 얼마나 가슴 뜨거운 것입니까? 이날 새벽 남녘땅 수안보의 최전방에서 소령님을 또 뵙게 된 전선사령부 일꾼은 허위성원들을 붙들고 격한 심정을 터쳤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최고사령관 동지를 모시고 오는가? 내가 전선사령관 구실을 똑바로 못해 장군님께서 여기까지 나오시게 하다니. 나는 수안보에서 전선용사들을 이렇게 만나니 대단히 기쁩니다. 전선 사령부를 전선 가까이에 있는 수안보로 옮긴 것은 잘한 일입니다. 전선 사령부는 전장 가까이에 있어야 전선 형편을 환히 꿰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소령님께 있어서 전후 속의 전사들과 상사오락을 같이 하며 작전도 지휘도 해야 한다는 것은 전선 영도의 틀림없는 신조였습니다. 그 밤 위험한 최전선에 나오신 최고사령관 동지 신변이 걱정되어 스스로 교대 없는 보초병이 된 항일의 오랜 전우들의 건강을 오히려 더 염려해 주시고 주체적인 전략과 전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어버이 소령님. 우리 소령님, 그렇듯 남녘 땅의 최전선을 찾으신 것이 한 달 사이에만도 3차례에 달했으니 참으로 준엄한 전화의 나날 경애하는 소령님 계신 최고 사령부는 청포탄 날아드는 최전방 지휘소였고 전사들이 싸우는 전호가였습니다. 그때 일들을 잊을 수가 없다고 어묵했던 그 시기에도 인민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에 최고 사령부를 정했다고 어버이 소령님께서 감회 깊이 추억하신 옥천 기착굴. 전선에서 들어오는 군대와 인민들을 마지막까지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하시며 적기들이 달려드는 위험천만한 시각에도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이것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적기 정판이 빗발치고 지척에서 원수들의 포성이 울리는 그 준엄한 순간에도 위대한 영장의 담력과 낙관으로 전쟁이 승리하면 경치 좋은 이 주변에 인민을 위해 연지를 꾸려주자고 하신 수령님 음성 오늘도 우리의 가슴 울려줍니다. 이 열차에서 전선을 지휘하시면서 우리는 전 인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꼭 승리합니다 라고 하신 소령님 품은 전쟁의 준엄한 나날에도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안겨 산 위대한 어버이 품이었습니다. 적구에 두고 온 한천사의 어린이를 위해 위대한 소령님께서 몸소 구출 작전을 펼치신 전설 같은 그 사랑 림승옥 동무의 아내도 평생토록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세 아이를 데리고 바삐 가다가 그만 3살 난 둘째 아이를 족구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어버이 수호님께서는 부대장에게 애를 잃었단 말이지 3살 난 애가 적구에 혼자 남아있단 말이요 라고 가슴 아파하시며 군대를 동원하여 구원하도록 명령하시었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저의 둘째 아이가 바로 이 아들입니다. 그때 오버이 수령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최고 사령부 작전지도 위에서 굿줄 작전을 짜주시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어머니 품을 떠나서 한서 살 수 없는 어린애를 어떻게 적구에 그대로 남겨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도 미래를 위하고 구애들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라고 하시며 대원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를 보내어 나를 찾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찾으시었을 때 경애하는 수경님께서는 전사의 아내가 아이를 잃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는가, 또 애는 얼마나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겠는가고 하시며 혈육의 상봉까지 따뜻이 마련해 주시었습니다. 우리 수령님, 사랑하는 이 일꾼들의 신변을 두시고도 그처럼 마음 쓰시었으니 전하의 날에 홍명희 선생에게 먼저 보신용 권총을 주시며 하신 말씀, 그 얼마나 뜻깊은 것이었습니까? 이 권총은 김종숙 덕무가 애지중지 다루던 소형 권총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오늘 선생에게 기념으로 주겠습니다. 부관도 있고 허위송원들도 있으니 별다른 일은 없겠지만 보신용으로 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는 늘 곁에 두고 보호해 주시고 만나실 때마다 선생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 싸움은 우리가 할 터이니 앓는 몸을 돌보라고 하시며 전쟁이 한창인 때에 특별 대책으로 요양치료까지 받도록 떠나보내시었습니다. 자신의 신변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인민우리의 심혈을 다하 바치신 우리 수령님께서 수수한 농가의 마당에서 밤을 지새우신 이야기, 이곳 사람들은 두고두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종손길에 잠시 유숙하시기 위해 새벽 3시 이 농가에 들리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밤이 깊었는데 주인을 찾지 말고 밖에서 수경하자고 하시며 나달짚으로 초막을 치시고 불무지 곁에서 쪽잠에 드시었습니다. 아침에 너무도 뜻밖의 사연을 알게 된 집주인은 땀을 젖은 장군님을 온 밤 고생시켰으니 이게 무슨 만행입니까? 라고 몸둘 바를 몰랐건만 오히려 수령님께서는 지난밤 잘 잤다고 하시며 살림살이 형편을 하나하나 물어주시었습니다. 식량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있습니까? 하시며 군대를 동원해서 다 실어다 주도록 하시었으니 우리 수령님은 그처럼 어려운 그때에도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 주신 어버이시였습니다. 전하의 그나날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 잠시 유숙하신 것도 우리 인민들의 처가집이었고 최고 사령부가 자리 잡은 것도 농민들이 사는 수수한 농가였습니다. 정녕 우리 수령님, 준엄한 난국을 타기에 나가시던 그 나날들에 언제나 인민들 속에 계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잊을 수 없는 12월 우리 당 역사에 아로새겨진 당제 3차 전원회의 준비를 하시었던 향하리의 농가. 전쟁의 중하를 한 몸에 안으시고 촛불 아래서 온 밤 보고문을 쓰시다가는 밀려드는 피로를 가시려 얼어드는 찬물에 세수까지 하시었다는 그 이야기, 이곳 샘물터는 오늘도 뜨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향아리 회장을 찾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의 수수한 농가나 석수 떨어지는 갱도, 반토굴 작전실들에서 전쟁 승리의 위대한 전환을 마련해 나가시던 그때를 감회 깊이 돌이켜보시었습니다. 어버이 소령님을 만나 뵐 때마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만 뵙게 되면 제일 기쁩니다 라고 말씀 올리곤 했던 최현 동지. 존엄했던 적후 투쟁의 나날에도 전사들에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어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멋이 죽겠다고 하시며 최고사령부 보초병에게 덜모자와 소매토를 마련해 주실 때에도 우리 수령님 마음속엔 제2천 섬용사들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으시었습니다. 적후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이 아직도 여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덕무들이 겨울옷도 쌀도 넉넉히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한 시기에도 전사들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원수경률의 길에서 영맹 떨친 제일전선의 용사들. 승리의 보고를 드릴 때마다 전사들의 마음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하기에 적후의 머나먼 곳에 있어도 전사들의 가슴 속엔 언제나 그리운 어버이 수령님 영상이 간직되어 있었으니 수령님에 대한 그런 절절한 큰모의 마음 지녔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의 힘으로 전쟁 승리를 앞당겨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천리의 밀림 속에서 북녘 하늘을 우러르며 빨치산 투쟁을 과감히 벌린 우리 인민들.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신 영영하신 김일성 장군님 뜻을 받들어 손에 총을 잡고 고향 땅을 지켜 나선 평강의 리수도 여성 포수도 위대한 수령님 계시어 우리 평범한 여성들이 원수들과 용감하게 싸우는 애국자들로 자라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적들에게 체포되어 사용당하는 순간에도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며 최후를 마친 저기 여성을 우리나라의 첫 공화국 여성 영웅으로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나는 온 나라 인민들 앞에 저기를 내세우고 싶어 그의 조각상도 세우게 하였으며 그의 고향에 저기라는 이름도 달게 하였습니다. 존엄했던 시기 평범한 인민들 속에 조국을 지켜 자기 한 목숨 소숨없이 바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시며 안주 탄광 소년 군의대의 나어린 소년들도 참 잘 싸웠다고 자주 회고하신 어버이 수령님. 소년 근위대원이었던 10대의 리병삼 소년을 최고사령부로 친히 불러시고 투쟁 이야기도 들어주시며 뜨겁게 지하해 주시었습니다. 정말 영적인 소년들입니다. 청년들이 근위대를 조직하고 투쟁한 일은 다른 나라들에도 있었지만 소년들이 근위대를 조직해가지고 싸운 일은 드물 것입니다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친히 그의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감사 표은지와 귀중한 선물까지 보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소년 빨치산들 가운데서는 안주 소년 빨치산이 제일 소문이 났습니다 라고 하시며 수십 년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들의 위훈을 높이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우리 형령이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김책동무 생각이 더 난다고 하신 어버이 수령님. 전화의 나날에 전사가 일하던 방을 찾으시었습니다.
자신께서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1951년 1월 30일이라고 하시며 그토록 잊지 못해 하신 김책 동지. 그날 최고 사령부를 찾아온 그가 깨진 양말을 신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프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 어머님 손수 떠드렸던 도량말로 바꿔 신기시었고, 전사는 장군님 안녕을 받아며 온갖 정성을 다하신 어머님에 대한 추억으로 가슴 후도하며 수령님의 건강을 축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몇 시간 후에 우리 수령님께서 김책 동지가 뜻밖의 떠나갔다는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비보를 받으실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가더니 갑시다. 김책 동무가 있는 대로 갑시다. 절통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전사를 멍매어 부르시며 적기들이 덤벼드는 그 위험한 길을 달려가신 어버이 수령님. 몇 시간 전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간 사람이 며칠 후에 다시 오겠다고 한 사람이 김책 동무. 사랑을 이렇게 울리자고 간단 말이오. 수령님께서는 3일낮 3일 밤 참기 어려운 아픔과 슬픔 속에 정직한 전우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었습니다. 전사의 공적을 빛내주시기 위해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시신을 극기에 어느 한 깊은 구울 속에 특별히 안치하게 하시고 완전 무장을 갖춘 군인들까지 파견하여 안전하게 지키도록 역사의 요리없는 순간 의리의 세계를 펼쳐주시었습니다. 김책 동지를 대성산 마루에 다시 잘 안정하게 하신 어버이 수령님. 전사를 찾으실 때에는 몸소 산 밑에서 걸어 올라가곤 하시며 수십 년 세월이 흐르도록 그를 잊지 못해 하시었습니다. 김책은 한 생을 나의 정직한 존으로 살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강건동무도 가열초절한 최전선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고, 이런 전우들이 있어 전엄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하신 어버이 수령님. 전하의 날에 떠나간 빨치산 옛 전사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곤 하시며 그들을 잊지 못해 하시었습니다. 전쟁의 그나날 적개의 폭격에 희생된 호헌 선생의 시신을 찾기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규모 작전을 대령강에 펼치시었던 뜨거운 오일이 그 얼마나 숭고한 것입니까? 바닥 밑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야 한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수천 명의 군인들과 군함까지 출동시키시었습니다. 지난 정월에는 김책 동무가 갔고 이번에는 허헌 선생이 가고, 이렇게 아끼고 믿던 사람들이 먼저 갔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석함을 금치 못해 하시며 허헌 선생의 영고를 선수 내시고 모란봉 지하극장의 가파로운 수백 개의 층계를 오르시었습니다. 준엄한 전쟁의 모든 중하를 한 몸에 안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가장 정직한 동지들의 희생으로 겪으신 참기 어려운 마음속 괴로움, 그날에 한 단 한 단 오르시었던 이 계단들이 다 말해주고 있으니 전사들에 대한 어버이 수령님의 그 고귀한 의리 인민은 대대손손 간직해가고 있습니다.
미제에게 1100배의 죽음을 안길 철의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 또다시 마식령 개선을 넘어 최전선의 전사들을 찾으시었던 역사의 자욱 법동군 영포리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사들에게 가고 있다고, 이럴 때 우리가 잔개울을 걷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는가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몸소 신을 벗으시고 산골무를 건너시었습니다. 한밤을 지새우시며 지휘관들을 만나 작전 계획까지 세워주시고, 다음 날에는 전사들이 만든 수수한 연탁 앞에서 조국 해방 전쟁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실 역사적 연설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 적기들이 달려드는 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미제를 서산나길의 운용에 몰아넣어야 한다고 전사들에게 1100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습니다. 싸우는 전사들과 인민들 속으로, 이것이 우리 수령님의 좌우명이었으니 어버이 수령님께서 인민들을 후방위 군대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며 만나주신 여성들 가운데는 어르리뻘의 요만옥 여성도 있습니다. 남편과 일가 친척을 다 잃고 적기들의 폭격으로 논머리에 눕혀놓았던 4살짜리 마지막 혈육마저 원수들에게 잃고도 보존을 떠나지 않은 그를 수령님께서는 다소한 모범 농민으로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포화 속에서 열린 전국 농민 열성자 대회에 참석하신 수령님께서는 그가 수확한 벼이삭의 알수까지 몸소 이어보시며 치하해 주시었습니다. 이것이 어러리뻘의 다상 농민이 지은 벼이삭입니다. 쌀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자신께서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하시며 자신이 앉으셨던 주석단 자리에 평범한 농촌 여성을 앉히도록 해주신 우리 소령님이시었습니다. 쌀이 있어야 나라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다고 하신 오보이 소령님, 전시에 버탑을 틀어잡았던 개천 땅의 김낙희 타수학 여성 농민의 그 위훈을 다시금 회고하시었습니다. 18살 단발머리 조녀보잡이가 되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적기들의 맹폭격 속에서도 전선 오노미를 마련하곤 했던 그의 애국적 소행을 치하해 주시며 감사문까지 보내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그처럼 간구했던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의 나날, 우리 여성들이 제 힘으로 약하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런 훌륭한 여성들이 많았다고 감회 깊이 추억하신 오보이 수령님. 끌끌한 아들들을 전선에 내보내고 군대 원어에 헌신한 오랑의 요노끼 할머니도 친히 만나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평범한 농촌 여성을 온 나라 인민이 다 알도록 높이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진정 이 나라 여성들, 우리 소령님의 그처럼 크나큰 믿음이 있어 영영하신 김일성 장군님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굳게 뭉쳐 전쟁 승리를 위해 힘차게 떨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전선에 보낼 탄약과 포탄 생산에 떨쳐나선 군수 노동계급을 찾으시고 석수의 옷자락 적시실려 베풀어주신 오보이 수령님 그 운정에 대하여 그날의 선반공이었던 김은순 여성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16살밖에 안 되는 나어린 선반공이었습니다. 그날 속수 흘러내리는 갱도안의 작업장에 찾아오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키가 작아
발판을 놓고 선반기를 돌리는 저희 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다가 안색을 흐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혹시 제가 선반 작업을 하면서 무슨 실수나 하지 않았는가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런데 글쎄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더니 저희 신발을 꼭꼭 눌러보시며 어린 처녀동무가 너무 큰 신을 신었소 라고 하시며 못내 가슴 아파 하시었습니다. 고향이 서울이라는 것과 그곳에 홀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어머니가 보고 싶지 라고 다정히 물으실 때 저는 그만 수령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날 친아버지처럼 손수건을 꺼내 드시고 저희 두 볼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일을 잘해서 당의 참된 딸이 되라고 하시던 어버이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오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노동계급을 금싸레기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며 하신 우리 수령님 그날의 그 말씀. 노동자들이 굴 안에서 이처럼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아낄 것이 무엇입니까? 굴 안에 목욕탕도 짓고 야간 종양소도 내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국가 종휴양소에도 많이 보내어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하도록 가여야 하겠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그 사랑은 원수의 보성을 누르며 전시에 벌써 여기에 무상치료 무료 교육이 펼쳐지게 했습니다. 가열한 불길 속에서 인민적 시책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마음의 옥센 기둥이었고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역경이 닥쳐온다 하여도 인민들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시려는 어버이 수령님 계시오 인민의 신념 더욱 굳건한 것이었으니 전하의 깊은 밤 수령님이신 줄 모르고 복동노인이 대답 올린 이야기 세기와 세기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인님은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갑니까? 북으로 가지요. 북에는 왜 갑니까? 왜 가다니요? 군대 동무들과 같이 김일성 장군님을 찾아가지요. 그래, 이 난리통에 김일성 장군은 왜 찾아갑니까? 왜 찾아가다니요? 김일성 장군님을 찾아가야 살 길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소. 이런 인민에게서 힘을 얻으신 우리 수령님이시었기에 세월이 흘러 영천군 장살리를 다시 찾으신 그날에도 전쟁 때 이곳 여성당원들이 승리의 신심에 넘쳐 풍금을 타면서 전선에 보낼 알곡증산에 떨쳐 나섰던 그 모습들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었습니다. 낙원인 노동계급을 만나실 때마다 우리가 싸워 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 올린 신포향 여성당원에게서 큰 고무를 받았다고 하신 어버이 수령님. 이런 강한 의지를 지닌 인민이 있기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연에 잠긴 조선의 운명을 두고 세계가 우려하고 있던 때에 발표된 명령과 조치들은 인민을 믿고 승리의 내일을 확신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담대한 표정과 신념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어려운 시기지만 대학을 다니다가 전선에 나간 전투원들을 소환하여 공부시켜야 하겠습니다. 전쟁 전에 유학을 보냈던 학생들이 귀국하여 전선에 나간 사실을 아시고 당장 그들 모두를 대학으로 되돌려 보낼 때 대한 최고 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셨던 위대한 수령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전선에서 돌아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연이어 찾으시어 그들의 학습과 생활까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며 승리한 조국의 앞날을 떠밀고 나갈 혁명의 억센 기둥감들을 키워내시었습니다. 그 나날에 친위 중대원들까지 대학에 보내어 공부시키도록 하시었으니 그때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는데 수령님의 신변 호위를 맡은 우리까지 가면 어떻게 하는가고 울먹이는 그들에게 전쟁이 승리하면 할 일이 많은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타이르신 가르치심, 그 얼마나 뜻깊은 것이었습니까? 참으로 우리 수령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손길 아래 가열한 전쟁의 불길 속에서 조국의 앞날이 마련되었음을 우리 인민은 잊지 않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모든 것이 어려웠던 전쟁 시기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 하시며 평민 생활을 하신 나날들을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전해가고 있습니다. 최고 사령부에서 몸소 남새 농사도 지어 선수 김치도 담그시고 도람통에 샘물을 받아 쓰게 된 목욕실과 소박한 야전 기발소도 허물없이 이용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가열한 전쟁의 보화 속에서 어버이 수령님 탄생 42살 뜻깊게 맞이했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수령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기를 졸졸이 축원했습니다. 하건만 어버이 수령님, 우리는 아직도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생일을 다 생각할 수 있겠소 하시며 생신날에도 인민들과 똑같이 조밥을 드시었습니다. 어느 날 만경대의 긴 형록 삼촌 내에 보니 수령님께서 타개죽과 맨보리밥에 삼나물 채로 끼니를 애우시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파 벼를 정성껏 지어 흰쌀 한 마를 최고사령부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쌀 한 말마저 군의소에 입원한 전사들에게 모두 보내주게 하시고 삼촌댁에서 생활이 어렵더라도 시한탄을 해제하다가 심한 부상을 당한 박지석 공정분대장을 맡아 잘 치료해 주도록 부탁하신 우리 수령님. 자신께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전쟁을 겪는 때이라고 하시며 망떨에 닭에서 쓴 강냉이죽을 드시었습니다. 하기에 전하의 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배운 외국의 보들은 어찬 식탁에 놓인 음식마저 보통 농가에서 드는 그대로이고 반턱을 작전실엔 새 침대 위에 군용모포 한 장밖에 없는 것을 보고 세상에 이런 평민적 생활을 하시는 인민의 수령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고 하며 솟구치는 격정의 눈물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전쟁 때 일을 돌이켜보시면서 참으로 고귀한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내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일꾼들은 인민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여야 하며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나도 여기에서 예로 될 수 없습니다. 최고사령부 지휘처를 옮기실 때에도 수많은 인민들이 집을 잃고 고생하고 있는 때 최고사령관이라고 하여
특별한 집에서 살겠는가고 하시며 기껏해야 67명밖에 들어앉지 못할 작은 방에서 전쟁을 승리로 용도하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 수령님 계신 곳은 결코 안전한 후방이 아니라 적기들이 때없이 달려드는 위험천만한 전방이었습니다. 특히 정탄이 벽과 문을 뚫고 토막 밑까지 들이박히고 지저 가까이엔 500kg짜리 대형 폭탄이 떨어지는 속에서 수령님께서는 전엄한 전쟁의 나날을 보내시었습니다. 온 나라가 조국의 운명이신 오보이 수령님을 끝없이 믿고 따랐으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시기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 안녕을 참으로 절절히 바라고 또 바랐다고 하시었습니다. 어둡던 강산이 봄을 주시고 조선을 빛내신 아버지 장군님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 인민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이 노래를 들으실 때마다 전하의 그날을 추억하시며 감히 깊이 말씀하시곤 하시었습니다. 김정일 동지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보니 고생을 많이 하였어. 그런데도 그는 나를 더 극진히 위해주곤 하였어. 축복의 노래도 바로 김정일 동지가 지난 전쟁 때 전선길에 있는 나를 걱정하여 지어 부른 노래라고. 정말이지 나를 생각하는 김정일 동지의 마음에는 감동을 금할 수가 없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하의 나날 어버이 수령님 걸으셨던 그 전선길을 따라 선군 창정의 길을 걸으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수령님처럼 전쟁의 문명을 판가리 하는 그 오목한 시기에도 인민군 전사들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그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적들을 다승하고 전쟁의 승리를 마련한 그런 최고 사령관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최전원이라고 위험하다고 앞을 막아서는 전사들에게 우리 전투원들이 싸우는 것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하여도 가봐야 한다고, 차가 못 가면 걸어서라도 가자고 하시며 1211고지가 지촉인 포용이 흐르는 지혜의 산으로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 불타는 고지에서 격전을 벌이는 용사들을 만나주시고 가시어서는 자정도 넘은 깊은 밤 친히 전하까지 걸어주신 그날의 수령님 음성, 오늘도 우리 가슴 울려줍니다. 전투원들 모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그 전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한 혁명 전우들입니다. 벌써 손기가 나는 것 같은데 전투원들에게 더운 밥과 따끈한 국을 먹이도록 하며 잠자리도 춥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전투원들을 잘 돌봐줘야 한다고 하시며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친히 콩까지 보내주시고 그 어느 전쟁사에도 없었던 화손 휴양소도 내오도록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전사들 속에 계시면서 수많은 전시가요들을 창작 보급하게 하시어 싸우는 거지마다의 혁명적 낭만 넘치게 하시었습니다. 전쟁의 화 속에서 조선의 예술은 살아있습니다. 미제 침략자들은 우리의 투쟁의 노래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 수령님 계시어 신념의 노래 높이 부르며 결사전으로 나아간 전사들. 그들이 결전장들에서 불렀던 노래마다에 지난날 만국노의 피맺힌 소름을 겪은 우리 인민들에게 나라를 찾아주시고 행복한 사생활을 마련해주신 김일성 장군님 그 품이 곧 조국이라는 고귀한 진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소령님 품에 귀중함을 절감했기에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영웅 전사들.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소령님 계시어 이 나라의 격전장들에서 피 흘리며 조국을 결사수한 수많은 영웅들이 어버이 그 품에 안겨 이훈의 모습으로 빛날 수 있었습니다. 전손의 공화국 영웅들과 모범 전투원들을 몸소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들의 전투담도 대견히 들어주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한계열 동무는 나의거지 운동의 첫 봉화를 든 용감한 영웅이며 강호영 동무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영하게 싸운 백절불굴의 영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웅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날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영웅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관단청을 선물로 주시면서 미제 침략자들을 끝까지 소멸해야 한다고 고무해 주시었습니다. 정녕 우리 소령님 계시어 적진에 볼벼락을 들시온 전여비행사 영웅도 오래전으로 적순양함을 까부시고 세계 해전사에 일찍이 없었던 기적을 창조한 해병 영웅들도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원수의 화점을 몸으로 맞고도 다시 초소에 서게 된 김송진 영웅도 어버이 소령님 그 음정 속에 소생한 그날을 감격의 눈쳐 돌이켜보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11발의 적기관 정탄을 맞고 야전군의소에 실려갔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거듭거듭 전화를 거시어 어떻게 해서든지 꼭 살려내시오 하시며 온갖 치료 대책을 다 세워주시었습니다. 그 후 저를 몸소 만나주시고 조선의 영웅이라고 이제 세상에 대고 자랑하자고 하실 때 저는 어버이 그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습니다. 경애하는 소령님께서는 이날에도 화선에서 부상당한 전사들을 일일이 만나주시면서 한 처녀 용의 군인의 얼굴에 난 상처자리를 두고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그처럼 가슴 아파하시었습니다. 우리의 딸이 이렇게 되었어. 우리가 내 딸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얼굴을 꼭 고쳐줍시다. 나이 어린 처녀인데 그래야 시집을 가지 않겠어. 어버이 수령님께서 어려운 전쟁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약까지 구해다가 거듭 정령수술을 시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주시었을 때 그는 목매어 격정을 터쳤습니다. 아버지 김성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싸우는 전사들과 인민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위대한 승리를 마련해 나가신 소령님의 전승 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었던 경애하는 장군님, 감히 깊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소령님께서 정전담판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지새운 밤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위험한 정전길을 달리시어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장인 개성의 이 정전담판장에까지 나오신 위대한 소령님을 맞이한 전사들은 놀람과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호들이 싸우고 있는 곳인데 왜 내라고 나오지 못하겠는가고 흔히 말씀하시며 적들의 숨통을 거머쥐고 항복소를 받아낼 명안들을 가르쳐주신 어버이 소령님, 백수십 차례 가르치심을 주시고도 또다시 판문점에 나오신 소령님께서는 미제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놓을 강력한 조치들과 방도들을 연이어 밝혀주시면서 점전선의 멸족의 명령을 내리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전쟁사에 그 어느 갈패도 있어 본 적 없는 위대한 소령님의 불멸의 노고와 혼신이 있어 강대성의 신하를 입버릇처럼 내오던 미제가 영조선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미제의 항복 도장이 찍힌 정전 격정문에 승리의 서명을 하시는 위대한 소령 김일성 대원수님, 자국 땅의 제2해방의 날인 전승의 727을 안아오시려 어버이 소령님께서 무려 51,200여리의 불멸의 전시 현지 지도 노정을 이어가시며 언제나 싸우는 전사들과 인민들과 상사고락을 같이 하시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으니 그처럼 위대한 소령 희세의 최고 사령관 천재적 군사전략가가 정서고금 그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해방전쟁에서 미제국주의를 다승한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를 온 세상에 장엄하게 선언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대원수님, 영조선의 위대한 전승을 마련하시어 적과 민족의 운명, 인류의 정의 위협을 수호해 주신 절세 용장께 드리는 최대의 영광, 끝없는 칭송, 행성을 진감했습니다. 우리의 천만 군민은 세월이 흐를수록 전하의 불빛 속에서 귀중한 내 조국을 지켜주시고 김일성 민족의 존엄과 영광을 온 세상이 떨쳐주신 어버이 소령님의 위대한 업적 더더욱 가슴 뜨겁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소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조국 땅에 안아오신 승리의 7.27을 더욱 빛내어 가시는 불세출의 천하제일 영장 김종일 장군님의 선군 흉령령도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 소령님의 영원 불멸할 전승업적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어 갈 것입니다.